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제 역세권 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라고 하죠. 지난 금요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인데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지난 4월 30일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송단 출장소 옆에 있는 북부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공청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LH 직원이 제가 기억하기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LH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게 조금 달라졌고 또 이번에는 뭐 평택경찰서 기동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대형 버스도 3대인가 4대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안팎에서 뭐 증거를 채집하고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그 원주민들의 대응은 참 제한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로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설명의 강당 앞에 있는 공청회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이렇게 보면은 장소도 여기에 평택 청소년 문화센터인데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청소년 문화센터 그러니까 3시가 넘어서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여기 와서 문화 수업을 받고 이런 애들이 오는데 보기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LH가 의도적으로 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저는 공인중개사 19년, 20년 차이 됐는데 그 중에 한 2년 이상을 지구단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나 뭐 행정절차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인데 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LH에서 이렇게 이제 공청회가 열렸지만은 이 사람들의 LH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온 공청회가 그냥 뭐 주민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잘 열려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지주들이 어떻게 뭐 불이익을 받거나 어떻게 보상을 받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어, 이 공청회가 열리는데 전날까지도 원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LH에서는 그냥 신문에다 공고 내고 자기는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책임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 지제라든가 방충리라든가 이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다 평택 시민들이잖아요. 상당한 수가 이제 평택 원주민이고 시민인데 평택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2년간 추진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그냥 국토부에다 넘겨버렸죠. 저희가 알기로는 평택시에서 뭐 22번인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국토부로 넘겼다는 거죠. 많이 아쉬운 거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관련된 뭐 우리 비대위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사실 평택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고 난 다음에 국토부라든가 LH를 넘겨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15일 날 느닷없이 공람 공고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뭐 지구단위나 이런 것들은 좀 아는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빨간색에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한 이게 작년 6월 달에 다 끝난 겁니다. 6월 15일 날 공고일 이전에 벌써 몇 달 전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거 LH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제안자, 국토부 장관, 주택지구 명칭, 위치, 면적 다 끝난 겁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현황 사진이라든가 토지 세목이라든가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관계기관 협의도 아마 지들끼리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거든요. 자, 밑에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았느냐 하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지구지정하고 시행자 고시를 여기가 남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거나 공청회를 열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LH에서 나온 자료고 과천도시공사에서 나온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지정 제한은 벌써 작년 6월 15일 이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평택시에서 국토부에다 올려가지고 벌써 다 사전 협의를 다 했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거죠. 4월 30일 날 주민 설명회, 지난주 금요일 날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요게 이제 12월 말 정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요식행위라는 거죠. 절차라는 거죠.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우리한테는 이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지구 지정을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12월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우리 그 비대위에서 공청회를 무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손발이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공청회가 제가 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절차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민 의견 청취를 지난번에 4월 달에 주민 설명회, 이번에 공청회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예정대로 12월에 지구 지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수많은 절차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일사천리로 지나갈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관여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들을 그냥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주민 의견 성취,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 지정 이렇게 되면서 환경 영향 평가는 여기서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 청취 끝났죠? 지구 지정 됐죠? 그러면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4월 달에 4월 30일에 벌써 발표를 해놓고 공청회까지 마쳤으니까 지구 지정이 끝나면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갑니다. 제가 LH 직원한테 확실하게 물어봤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뭐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것보다 조금 센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 쪽에서는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파워 좀 셉니다. 세고 뭐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것보다 공사기간이 상당히 짧고 좀 스피디하게 갑니다. 원래 작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26년에 사전 분양을 하고 30년 입주, 31년 사업 완료 이렇게까지 스피디하게 갔거든요. 지금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지구 지정이 되고 막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략 한 137만 평이고 계획 인구는 3만 3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 하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 137만 평을 가지고 3만 3천 세대를 입주를 시키려니까 고층 고밀도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 6월 15일 날 주민 공람 공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서 구동 면사무소에서 확실하게 저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날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지구 지정인데 아마 12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내년 25년부터 환경 영향 평가, 본 평가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제가 LH 직원한테 물어봐서 확실한 일정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4월 달에 4월 30일에 LH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주민 설명회. 그게 바로 요거 클릭해 보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세세한 부분들 다 나와 있고 가끔 동영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 문예회관의 1층 로비입니다. 경찰들도 지금 이렇게 다 해서 이 사람 체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캠코더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 사람이 뭐 팀장급 되는지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찰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LH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어쨌거나 이거 통과를 시키려고 이렇게 우리 여기 저 원주민 쪽에서 비대위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니만 나중에는 이거 걸어놓은 거 무슨 법적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다 철수를 시켰어요. 이래 피켓 뜬 것도 막 그냥 뭐라 그러고 이 안에서 지금 뭐 공청회가 열리고 막 그래도 이 원주민들은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고 시위를 계속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지난 금요일 날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H 직원한테 제가 미리 좀 갔거든요.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공청회 열리는 것을 왜 원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냐. 본 개발 사업의 반대보다는 수용 시기라든가 보상 시기, 보상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있는가? 또 환지 방식이 또 원래대로 이 사업이 원래 원주민들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지금이라도 100% 환지가 아닌 수용 환지 방식으로도 혼용 방식이 가능하냐? 그런 의향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 후에 어떤 일정이 진행될 것인가 제가 물었거든요. 그 직원이 제가 지난번 주민 설명회에서도 만났던 젊은 친구인데 이번에 또 만났어요. 그냥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옆에서 한두 사람이 거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통보할 의무는 없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했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으니까 끝이다. 그리고 반대가 있을 거는 아마 예상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고 평택 경찰서 기동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을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무언의 압박이죠. 그리고 로비에서도 아까 그 사진 본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동태를 살폈었어요. 보상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지구 지정이 되고 내년에 환경 영향 평가가 시행되면서 제가 어제 그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의 보상 계획 공고가 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구 지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감정 평가 법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지제 역세권도 지금 방중리 비대위, 지제 비대위 쪽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지주분들 계시면은 동의서를 빨리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점심을 먹는데도 지제 쪽에 큰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버지한테 상속을 최근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동의서를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쟤네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된 대로 수용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청회 후의 일정은 첫 번째 지구 지정이 되는 거죠. 12월에 지구 지정이 되고 환경영향평가 본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토지 이용 계획은 확정이 됐느냐? 언제 확정이 될 거냐 했더니만 이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면은 토지 이용 계획을 지금 확정을 지을 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지주들은 또 이제 직접 보상,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도 있지만 간접 보상, 뭐 이주자 택지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주자 택지 근생 부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했더니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도 끝날 때까지 게시를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접어서 철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경찰들이 건장한 경찰, 이 사람도 경찰입니다. 팀장 같았어요. 이분도 계속 이렇게 사람 조금 우리 원주민들이 조금 모이면 근처에 가서 뭐라 하냐 듣고 또 한쪽에서는 캠코더로 찍고 하니까 괜히 우리 원주민들도 약간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계속 이제 우리 여기 원주민분들이 계속 웅성웅성하고 사실은 이 안에 강당에서 지금 설명회가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무산을 시키려고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가고 그 안에 몇몇 분들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주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여기 지주가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 원주민들이 환지 개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에리치는 뭐 전혀 생각이 없은 것 같습니다. 그냥 국토부하고 지들이 협의한 대로 그냥 수용 방식으로 가고 이게 그 공청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요 뒤에 있는 요분이 LH 직원입니다. 사회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반대하시던 우리 대책위원회 계신 분이고, 여기에 몇몇 분이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우리 여기 대다수의 그 원주민 분들은 그 공청회를 보이콧하려고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좀 주저리 하고 이렇게 몇 개를 올려놨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공공주택지구, 지제 컴팩트 시대가 대부분 원주민들은 평택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나 이번 공청회도 가보면 평택시 공무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수용이 되고 보상받으면 세금이 어디로 갈려요? 평택시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철저하게 외면받는 거. 왜냐면 이 지제 역세권 개발을 평택시장이 개발하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안 되니까 국토부로 넘겨버렸거든요. 도의적인 책임도 하나도 안 지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소외되고 평택시에서도 소외되고 원주민분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추울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대를 하고 시비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대대로 지켜오던 문전옥답 내주고 강제 수용당하니까 개발 이익은 국가와 LH하고 평택시가 다 가져가고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정착하지만은 이 고독신도시에도 보면 원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지제 방충돼서 또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여기 한번 이 사진 제가 이걸 찍고 제가 나왔는데 이 LH 직원이 공청회를 시작합니다. 개배선을 했어요. 여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여기다 PPT를 띄웠는데 제가 그거는 못 봤어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 이게 다예요. 여기 다고 여기 요 사람 다예요. 그리고 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뭐 기자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예요. 이 사람은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냥 뭐 듣던지 말던지 절차대로 진행되고 여기를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뭐 이렇게 한 사람 또 있었는데 그건 여기는 아마 원주민분 거치는 않았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시작되었어요.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주민인지 무슨 관계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용역을 동원을 해서 그냥 머리 숫자를 맞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놓고 약 10분 정도의 그 녹음된 그냥 PPT를 그냥 흘러가게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를 보시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중간에 여기 PPT 이렇게 띄우는 건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예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청회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건 절차법이거든요.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절차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여기 그 지제 비대위 위원장님이 이 공청회 부당함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주분들이에요. 지주분들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여기 원주민 분들이에요. 이 공청회의 부당함을 그냥 묵놓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큰 카메라를 갖고 오신 분이라서 기자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원주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날 공청회가 끝나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이것 그냥 대대로 살던 그 문전옥답을 강제로 수용하는 그렇게 반대를 부딪히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원주민이 자살하는 이런 방식을 아직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일 택지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택지개발 예정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놓고 지주들이
우리를 개발해 주세요 하는데도 한번 그 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열리는 거 꽤 자주 다녔거든요. 뭐 산업단지라든가 이래 다녔는데 이렇게 지금 이건 제가 그린 사진입니다. 이 뭐지 계획들을 한번 봤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변이 다 개발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가스 공장 제가 어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1단계로 이제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되고 여기에 또 이제 토지 보상 공고가 어제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방충이 그 첨단 일반 복합 산업단지의 보상 계획이 절반도 안 되게 나오고 절반은 또 미뤄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어떤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 그분이 시청에다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보고 시청에다 전화를 했대요. 요 부분에 요번 토지 보상 공고에서 빠진 그 필지들은 12월에 다시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들이 나오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고리에는 또 수도권 SRT, 그도 차량 기지가 들어오고, 이제 복합산업단지는 이렇게 가고, 이 남아있는 지제역석은 137만 평. 정말 이 평택 지제역이 광역철도가 5개나 모이는데, 이렇게 좀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원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좀 들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끝내 아쉬웠던 거는 평택시가 가장 원망스럽고 아쉬웠습니다. 정말 평택시 각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택 주민들 대대로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사람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은 지금 이런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쉬운 그런 그 공청회였었고 또 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으면 블로그와 유튜브 작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